옛날 얘기를 좀 하면 기원전 400년 전인데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입안에 치주염을 해결하려면은 와인이랑 허브로 입을 잘 린스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이 고대 우리 철학가도, 위대한 철학가도, 철학가 겸 이제 의학자죠. 이분도 잇몸 질환에 대한 이 관심과 고민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잇몸 질환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잇몸에서 피나는 거. 왜냐면 잇몸에서 피나는 게 잇몸 질환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잇몸에서 피나는 거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좀 있다가는 잇몸이 부어오르고 잇몸에 통증도 생기고 나중에는 잇몸 뼈가 녹으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게 또 잇몸 질환이에요. 이제 잇몸 질환도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진지바이티스 혹은 치은염이라고 말하는 그 잇몸 표층의 질환이 있고요. 페리오돈타이티스 혹은 치주염이라고 말하는 잇몸을 서포팅하고 있는 그 밑쪽 레벨에서의 염증 지성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의 가장 큰 차이는 서포트를 하고 있는 잇몸 뼈가 녹았느냐 이러면 치주염이고, 서포트하고 있는 잇몸 뼈는 녹지 않았지만 잇몸에는 분명히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네, 이게 치은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둘 다 세균들이 야기하는 질환이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잇몸병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은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아주 간단한 스케일링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 구강관리라고 말하는 칫솔질을 해드리던가 플라그를 컨트롤해드리던가 이런 방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구강위생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잇몸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정도의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자, 치은에 보통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아니면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중등도의 치주염이 생겼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스케일링,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오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임플란트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치주염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결국에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임플란트 주염이라고, 임플란트 주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치아의 염증을 일으키는 치주염의 세균이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이 일었었던 분들은 치주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중에 임플란트 열심히 공들여서 심어놨더니 흔들려서 빼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니까 그거는 좀 관리를 하시면서 임플란트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치주염이 있으셨던 분들이 교정을 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치주염에 의해서 치아가 안 좋은 위치에 갔을 때 그걸 제대로 된 곳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데 교정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치주염에 의해서 이미 뼈가 녹았을 때는 치아를 밀었을 때 치아가 센터 오브 리저스턴트, 저항 중심이라는 게 바뀌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밀었을 때 치아가 뼈가닥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가지고 힘을 잘 분산시켜가지고 교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술자가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장치를 붙이는 교정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붙였을 때 그 밑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정하는 동안에 치과에서 관리, 본인의 자가 관리, 그거는 좀 주의사항이라고 전하고 싶어요. 이 치과 시술이 한 번에 약으로 먹어서 바이러스처를 다 없애듯이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의 치주 치료는 극히 드물어요. 가끔 이제 치주 질환의 일부 서브 타입 중에서 감염에 의해서 잇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항생제 사용하면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치주 질환들은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으시고, 약을 쓰냐 하면 약을 쓰거든요. 국소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지 바로 한 번에 낫게 하는 그런 마술 같은 치료법은 없다. 보통 대부분의 치주염들은 그 치아 주변에 있는 세균수나 그 세균이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전신적인 그 항생제 투여로 해당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부분의 세균들을 싹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나 약물은 부가적인 치료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깨끗하게 구강위생 관리를 한 다음에
이하고 잇몸 사이에 주사 형태로 넣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미노클린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일단 세균수를 부분적으로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 두 번째, 가글 용액이 있는데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고 있는 클로렉시딘이라는 약제로 입안을 가글을 하면 이게 정균제이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세균수를 줄여줄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맛을 못 느끼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거나 치아나 잇몸에 착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도치사이클린이라는 약제를 투여를 하면서 저농도의 항생제인데 이걸 드시게 되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그 효소를 조금 막아주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치료법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요 정도가 이제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검증되어 있는 전문가가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고, 그거 이외에 이제 약국에서 OTC라고 하는 오버 더 카운터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로는 뭐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이가탄, 뭐 있죠, 또 인사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양제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그걸 드시는 거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셔라. 그리고 리스테린류들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입안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저희 기준에서의 검증된 수준의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는 힘들다. 옛날 얘기를 좀 하면 기원전 400년 전인데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입안의 치주염을 해결하려면은 와인이랑 허브로 입을 잘 린스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이 고대의 우리 철학가도, 위대한 철학가 겸 이제 의학자죠. 이분도 잇몸 질환에 대한 이 관심과 고민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치과 치료에서 치주 치료만큼 이제 좀 장기간 저희랑 만나면서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 치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을 들이면 그렇게 드리는 만큼 분명히 개선이 되실 거니까 좀 끈기를 가지고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끝.